당신은 한 번이라도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 있나요? 마치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진짜 당신의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모든 게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맞는 것도 아닌, 해야 할 일을 하고 의무를 다하고 하루를 버티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루가 끝나고 베개에 머리를 대면 무언가 어긋나 있다는 기분이 드는 거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무거워요. 아무리 드라마를 보거나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뭔가로 주의를 돌려도 사라지지 않는 공허함.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으로 무언가에 진심으로 설렜던 순간이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억지로 끌어올린 흥분 말고요. 정말로 눈빛이 반짝이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진짜 열정이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미지근한 것에 적응하게 돼요. 괜찮은 척하고 별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가는 척하지만 그게 진짜 원하는 삶은 아닌데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놔두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부터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조금밖에 기대하지 않게 된 걸까요? 사실은 어쩌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걸 멈췄을지도 몰라요. 자신의 말이 아닌 대사를 반복하고 원하지 않았던 장면 속에서 연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당신이 될 수 있었던 그 주인공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우연히 퀸틴 타란티노가 그냥 앉아서 자기가 세상에서 보고 싶은 영화를 썼다는 말을 읽었을 때 무언가가 내 안에서 깨어났어요. 그는 허락을 받지 않았고 정해진 공식도 따르지 않았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썼죠. 대담하게, 진실하게, 온 마음을 담아서. 어쩌면 지금 당신 안에도 바로 그게 필요한 걸지도 몰라요. 다시 자기 이야기의 저자가 될 용기. 오늘 저는 당신에게 그걸 제안하고 싶어요. 잠시 그 역할에서 벗어나 침묵 속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완전히 당신다운 잘려나가지 않은 새로운 장면을 써내려가기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지금이 그 순간 같다면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저와 함께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정말 내가 선택한 걸까? 혹시 그냥 하나의 결정 위에 또 하나의 결정이 쌓이고 그 사이사이마다 두려움이 다음 걸음을 결정하게 하다 보니 그게 반복돼서 이젠 의문조차 들지 않는 일상이 된 건 아닐까요? 눈 뜨고 일하고 문제 해결하고 잠깐 뭔가에 집중해 보려 하다가 자고 그리고 다시 반복. 세상은 이런 자동적인 움직임에 박수를 치지만 당신의 영혼은 알아차려요. 무언가 안에서 어긋나 있다는 걸. 이건 무언가 거창한 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당신이 쓰지 않은 각본에 얼마나 익숙해졌는지를 알아차리자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누군가 실망할까봐 그래라고 말했나요? 얼마나 자주 진짜 하고 싶었던 말과 바람을 속으로만 삼킨 적 있나요? 그렇게 조금씩 당신은 자신에게서 멀어져 갔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우리가 그런 거리감에 익숙해져 간다는 거죠. 마치 창문 하나 없는 공간에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 어둠 속에서도 그럭저럭 길을 찾는 법을 배워버린 사람처럼. 사실은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삶이 기대에 의해 만들어진 버전일 수도 있어요. 가족의 기대, 주변 환경, 문화적인 틀 속에서 형성된 모습. 그리고 그 기대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실수할까봐, 무언가를 잃을까봐, 누군가를 실망시킬까봐. 하지만 어느 순간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머리는 스스로를 방해하고 영혼은 아파오기 시작하죠. 겉으론 잘 지내는 척하며 모든 걸 유지하려 해도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요. 이봐, 나 좀 들어줄래? 언제쯤 나한테 귀 기울일 거야? 당신은 요즘 유난히 피곤하다고 느끼는데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나요? 하는 일마다 그럭저럭 견딜 순 있지만 이제는 당신을 움직이게 하지도 설레게 하지도 당신을 닮았다고 느껴지지도 않죠. 그때 찾아오는 자기 기만. 지금은 그냥 한 고비일 뿐이야. 곧 나아지겠지. 다들 이렇게 살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시기가 아니라는 걸. 이건 당신의 본 모습에서 너무 멀어진 삶이 보여주는 신호라는 걸. 그리고 이 불편한 자각이야말로 사실은 축복이에요. 우리는 보지 못하면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요.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세상,
혹은 시간 부족 탓으로 돌리고 있는 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 그건 아직 당신 안에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예요. 아직도 뛰고 있는 심장,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이 깨어남은 요란한 폭죽 소리로 오지 않아요. 고요한 밤, 이제 더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을 때 찾아와요. 가볍게 나눈 대화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라. 속삭이죠. 그 꿈은 어디 갔어? 거울을 봤을 때 그리운 나 자신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때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무너져야 하거든요. 가짜 확신들, 당신 것이 아닌 목표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역할들, 받아들여지기 위해 만들어낸 모습들. 이제 그런 것들로는 지금의 당신을 지탱할 수 없어요. 무섭긴 해도 이건 진짜 자유예요. 결국 우리는 그저 그럭저럭 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니까요. 당신은 견디기만 하는 삶보다 더 나은 걸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저 반복하는 하루가 아닌 당신을 닮은 삶. 아침에 눈을 뜰 때 불안이 아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는 삶. 어려운 날에도 스스로를 알아볼 수 있는 삶. 나 자신을 숨기지 않고도 어디에든 속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리고 그 삶은 한 가지 진심 어린 질문에서 시작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정말 내 삶이 맞을까? 이 질문은 자신을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이기 위한 거예요. 공간을 열어주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내가 길을 잃었다는 걸 인정하는 그 순간이 다시 돌아가는 길의 첫걸음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 길을 걷기 위해 모든 답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건 그저 용기예요. 빈 공간을 마주할 용기, 잠시 멈출 용기, 그동안 숨겨온 것을 바라볼 용기.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건 바로 이 침묵에 대한 거예요. 모든 게 멈춘 것만 같은 그 시간에 대해요. 낮에는 그나마 집중할 수 있어요. 답장할 이메일이 있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고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바쁨은 잠시나마 마취제 역할을 해요. 당신의 영혼이 말하고 싶은 것들을 덮어버리죠. 하지만 밤이 되고 불이 꺼지고 세상이 천천히 조용해지면 그제서야 당신 안에 남은 것들이 입을 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많은 경우 말로 하지 않아요.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로 말하고 잠을 설치게 하고 계속 떠오르는 생각으로 말하고 다음 알림으로 덮으려 해도 가라앉지 않는 불안함으로 속삭이죠. 바로 그 순간 그 공허함이 찾아와요. 겉으로 보기엔 고요한 침묵처럼 보이지만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무언가가 없다는 느낌이죠. 의미가 없고 방향이 없고 진짜 나 자신이 이 자리에 없다는 감각.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도 애써 외면하려고 해요. TV를 켜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내일 일정을 계획해보기도 해요. 그 침묵 속 질문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회피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살아야 할 삶이 맞을까? 그리고 당신은 알아요. 모르는 척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이 공허함은 그저 예민해서 생긴 것도 감정 기복이 심해서 생긴 것도 아니에요. 당신의 본질이 살려달라고 조용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당신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신호예요. 자극은 많지만 자기 자신과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 몸은 피곤하지만 진짜 지친 건 당신의 영혼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그걸 분명히 느끼고 있어요. 겉으로는 잘 숨기고 있을지 몰라도 말로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당신 안에서는 그 느낌이 분명히 존재해요. 더 아이러니한 건 어쩌면 지금의 당신은 예전엔 원하던 것들을 이미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직업, 집, 어느 정도 안정된 삶. 그런데도 무언가 여전히 비어 있어요. 왜냐면 목적 없는 성공은 짐이 되고 진실 없는 일상은 감옥이 되거든요. 겉으론 다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내가 없다면 그건 조금씩 당신을 말라가게 만드는 삶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밤의 공허함이 그걸 알려주려 하는 거예요. 그 분주함 속에서 뒤에 남겨두고 온 당신의 한 조각을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놓치고 지나온 그 진짜 자신을. 이 공허함은 당신을 무너뜨리러 온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상기시키러 온 거예요. 당신은 단순히 할 일만 해내는 기계가 아니고 정돈된 SNS 피드도 아니고
월급 명세서에 찍힌 이름 한 줄도 아니에요. 이걸 듣기 위해선 달리기를 멈춰야 해요. 아무런 필터 없이 내 안을 바라볼 용기가 필요해요. 이 침묵을 형벌이 아니라 문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씨앗이 어둠 속에서 터지듯 깊은 새벽에 새로운 이야기가 태어날 수 있어요. 한 챕터가 끝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전 그 짧은 공백 속에서 비로소 당신은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어쩌면 그 과정에서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고 두려움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느낀다는 건 잠들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증거니까요. 당신의 마음이 자신만의 공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흘러가게 허락해준다면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이 공허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품은 자궁이었다는 걸요. 여기서부터 당신의 새로운 모습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해요. 완성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날 것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짜로 다가와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만이 맞이할 수 있는 변화예요. 이 침묵을 통과해본 사람만이 그 힘을 알 수 있어요. 그 침묵이 모든 해답을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제자리에 놓아주는 힘이 있어요. 만약 이 공허함이 밤마다 당신을 찾아온다면 내쫓지 마세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종이와 펜을 꺼내서 써보세요. 이 공허함이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게 뭔지 물어보세요. 때로는 영원히 하고 싶은 말은 그저 나 아직 여기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라는 한마디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로 그때부터 모든 게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는 첫걸음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변화가 그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우리 함께 나눠보려 해요. 그 전에 혹시 지금 당신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만약 느꼈다면 댓글로라도 그 마음을 꺼내보세요. 당신에게 틀림없이 도움이 될 거예요. 수많은 밤을 같은 공허함 속에서 보내다 보면 이 감정이 더 이상 낯선 손님이 아니라 이 집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저 지나가는 시기라고 애써 스스로를 설득해보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단계가 아니라고.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수없이 반복된 날들의 반영이에요. 모든 게 거의 똑같이 흘러가요. 아침에 눈을 뜨고 무의식적으로 하루를 보내고 중요한 것들을 피해 다른 데에 집중하다가 밤이 되면 가슴에 구멍이 뚫린 듯한 상태로 잠에 들고 그리고 다시 시작. 마치 이미 수천 번 본 장면 속에 갇혀있는 것 같아요. 내일 어떤 기분일지도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불안이 올지, 어떤 회피를 할지, 어떤 침묵 속에 머물게 될지도. 그리고 더 슬픈 건 이제는 그런 감정들조차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색이 빠진 삶에 적응해버린 거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가고 당신의 영혼은 점점 강렬하게 사는 법을 잊어가요. 사실 이 정체된 느낌은 한순간에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스며들어요. 작은 양보에서 시작돼요.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던 그 순간 이건 나중에 생각하자며 영원히 미뤄버린 어떤 일, 그냥 넘어가자가 하루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인생의 방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당신의 공간을 내어주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였더라 모르게 되어버린 거죠. 겉보기엔 삶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은 감정들이 쌓이고 소화되지 않은 상처들이 있고 끝내 듣지 못한 진실이 가라앉아 있어요. 이걸 마주하지 않으면 그 사이클은 멈추지 않아요. 겉모습은 바꿀 수 없어요. 내면이 멈춰있는 한 삶은 같은 교훈을 반복해요. 영혼이 마침내 그걸 듣고 배우게 될 때까지.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는 건 그 반복이 이제 너무 커졌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무너지거나 신념이 조용해지거나 삶은 여러 방식으로 말하죠.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리고 이건 약함의 징조가 아니에요. 이건 전환점이에요. 이제는 끝나야 할 이야기를 마침내 내려놓는 순간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이 전환을 돕기 위해 만든 우리의 영적 치유 이북을 건넵니다. 고정 댓글에 있어요. 이건 어떤 공식도 아니고 마법 같은 해결책도 아니에요.
하지만 출발점은 될 수 있어요. 반복 속에 지친 당신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첫걸음. 왜냐면 길은 있어요. 단지 그 길은 내면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 누구도 당신 대신 그 길을 걸어줄 순 없어요. 이 여정은 존재감에서 시작돼요. 작지만 의식적인 선택에서 그 선택들이 하나씩 이 고리를 끊어요. 늘 그래라고 말하던 곳에서 처음으로 아니라고 말해보기.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들어주기. 주변 소음을 끄고 잠깐 멈춰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삶은 어떤 걸까? 이 질문은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처음엔 두려울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묻어둔 곳을 건드려야 하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하지만 정말 위험한 건 변화가 아니라 계속 이대로 사는 것이에요. 당신을 갉아먹는 일상 속에 계속 남아있는 것. 당신의 진실을 외면하고 계속 뒤로 미루는 것. 당신의 영혼이 살고 싶어하는 삶을 계속 유예하는 것. 당신에게 필요한 건 외부의 혁명이 아니라 내면의 존재감이에요. 단 한 번의 정직한 마주침, 자기 자신과의 진짜 대화. 왜냐하면 새로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소란스럽지 않게, 급하지도 않게, 단지 멈춤에서, 이제 그만이라는 조용한 선언에서. 그 조용한 외침은 세상을 바꿀 만큼 강력해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당신의 새로운 시나리오의 첫 장면이 써지기 시작해요. 지금부터 이야기할 건 바로 그 단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자신과 결별하기 위한 필연적인 침입에 대해서요. 어느 순간 그 불편함이 참을 수 없는 긴급함으로 바뀌어요. 이미 내가 같은 사이클에 갇혔다는 걸 알고 있고 공허함도 느껴봤고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도 아는데 여전히 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럴 때 필요한 게 있어요. 저는 그걸 필요한 침입이라고 불러요. 상징적인 단절, 마치 누군가 혹은 내면의 무언가가 갑자기 찾아와 말하는 거예요. 끝났어. 이제 일어나. 지금이야.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해서요. 그 충격 없이는 우리는 불가피한 것을 계속 미뤄요. 이 전환은 명확하지 않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혼란과 함께, 슬픔이나 상실과 함께, 혹은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하겠다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으로. 이건 문학 속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리고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나 황야의 일이처럼 주인공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아픔과 깨고 나갈 용기 사이에서 갈등해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이라는 좁은 틀에서 죽음을 받아들일 때 다시 태어나기 시작하죠. 영혼의 표면만 살면서 인생 전체를 보내는 건 불가능해요. 언젠가는 그 깊이가 당신을 부르거든요. 불편함이 위기로 바뀌는 그 순간, 정체성의 위기, 의미의 위기, 소속의 위기. 하지만 이 위기는 변장한 선물이에요. 당신을 건너편으로 이끌어주는 밀어냅, 사회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길들여진 버전을 벗어나 진짜 당신을 만나는 여정으로 이끄는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도 주인공은 변화를 바라는 동시에 행동하지 못하는 모순 속에 살아요. 자신의 마비 상태를 의식하면서도 그 안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그런 상태일지도 몰라요. 불행한 걸 알면서도 우릴 파괴하는 일상에 중독돼 있는 상태.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서 무언가 바뀌길 바라는 마음. 필요한 침입은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꺼내는 움직임이에요.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 노트를 꺼내 화나고 아프고 진짜인 마음을 쏟아내듯 쓰는 순간, 거울을 보며 그동안 외면해온 자신을 직시하는 순간, 그리고 비록 목소리는 떨릴지라도 나 더 이상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순간, 이건 상징적인 순간이지만 현실에도 진짜 영향을 줘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자신의 삶을 다시 쓰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그 시작은 절대 아름답기만 하지 않아요. 혼란스럽고 기존의 진실을 허물어야 하고 항상 그래라고 하던 곳에 처음으로 아니라고 말해야 하고 자신을 먼저 생각한 것만으로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의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가요. 왜냐면 모든 재건에는 먼저 무너짐이 필요하니까요. 모든 치유는 무너짐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 무너짐이 잘 지나간다면 당신은 다시 온전함을 되찾을 수 있어요. 알베르 카미는 시지프 신학에서 삶의 부조리함에 대해 이야기해요. 인간이 반복되는 삶을 형벌처럼 느끼는 순간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때 두 가지 선택지가 생겨요. 굴복하거나 반항하거나. 하지만 그 반항은 폭력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창조적인 반항이에요. 나는 더 이상 이 상태를 충분하다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면의 선언. 그리고 그 단호한 아니오에서 새로운 예가 태어나요. 진정성에 대한 예, 의식적인 삶에 대한 예, 새로운 서사에 대한 예. 자기 자신과의 단절을 끊어내는 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랜 시간 나를 가리고 있던 겹겹의 껍질을 벗어내는 과정이에요. 두려움의 껍질, 타인에게 맞추기 위한 껍질, 자기 방어로 쌓아 올린 껍질들. 결국 돌아가는 건 본래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복귀에는 힘이 필요해요. 거친 힘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나오는 힘. 아무도 이해하지 않을 때도 스스로의 진실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아직 자신조차 그 진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이 필요한 침입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당신만이 당신 안의 아픔을 알고 있고 당신만이 영혼이 멈춰버린 그 지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만이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요. 비록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손이 떨리더라도, 무엇이 올지 몰라도 모른다는 사실조차 새로움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단절의 지점에서 새벽은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해요. 더 이상 단지 공허함의 공간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이 잉태되는 자리가 돼요. 이제 당신은 단순히 반복하지 않아요. 당신은 쓰기 시작했어요. 비록 결말은 모르더라도.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새벽에 관한 거예요. 새벽이라는 탄생의 장소에 대하여 모든 것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집은 잠들고 세상은 속도를 늦추고 휴대폰도 진동을 멈춰요. 그때 남는 건 오롯이 당신과 당신. 그 전까지는 피곤함과 회피의 무대였던 새벽이 이제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무대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연기하지 않아요. 그 어떤 방해도 없는 맨 얼굴의 공간 속에서 드러나는 진실, 오랫동안 피해왔던 진실이 조용히 고개를 들어요. 고백하자면 저 역시도 가장 큰 내면의 전환들이 새벽에 시작됐어요. 그중 하나는 아직도 내 안에서 메아리 치고 있어요. 새벽 3시쯤이었어요. 잠은 오지 않았고 생각은 멈추질 않았죠. 결국 일어나 노트를 꺼냈고 이 질문을 적었어요. 지금 내 안에서 정확히 무엇이 죽어가고 있을까? 그리고 쓰기 시작했을 때 대답은 눈물로 왔어요. 억지로 붙잡고 있던 이미 오래전에 떠나보냈어야 할 어떤 나의 부분이었죠.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새벽, 그 침묵 속에서, 그 고요한 공간 안에서 나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새벽은 그런 힘이 있어요. 세상의 소음이 완전히 멈춰야 비로소 내 영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 말들은 완성된 문장이 아니에요. 기억으로, 이미지로, 가슴을 조이는 감각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그걸 잠시만 견뎌줄 수 있다면 그 감각들이 무엇을 바꿔야 할지를 가르쳐줘요. 그 절대적인 침묵의 공간은 처음엔 무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점점 그곳은 피신처가 되어가요. 세상에서 도망치기 위한 피신처가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먼저 나를 만나게 되는 곳. 그리고 거기서 당신은 알아차리기 시작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자기 자신을 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니까요. 즉각적인 해답을 요구하지 않는 그저 존재만으로 충분한 그 공간.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말하고 싶어요. 당신의 새벽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아요. 그 귀한 시간을 무의식적으로 피드를 넘기거나 불편함을 덮는 데만 쓰지 말아요. 잠이 오지 않을 때 그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영적인 호출일지도 몰라요. 오랫동안 미뤄온 것들과 정직하게 마주하라는 깊은 내면의 요청. 단순하게 시작하세요. 종이 한 장,
진심 어린 질문 하나. 지금 내가 진짜 느끼고 있는 건 뭘까? 혼란스러워도 괜찮아요. 엉성하게 써도 괜찮아요. 그건 누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보는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를 글로 써내려갈 때 당신은 자신을 드러내게 되고 그 드러남 속에서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니까요. 만약 지금 제가 말한 이 새벽의 느낌이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혹은 지금 그 새벽 속에 있다고 느껴진다면 이 공간을 함께 걸어가요. 여기 이 채널은 더 이상 자동 조종 모드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에요. 내면에서 변화가 시작되었고 그 과정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구독은 단지 클릭 하나일 수 있지만 그건 동시에 이제는 더 의식적으로 살겠다는 당신의 작은 선언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상징적인 새벽,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진 그 순간에 당신은 마침내 자신의 인생 편집실을 만나게 돼요. 지금까지 써내려온 모든 이야기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잘라내고 다시 쓸 수 있는 공간.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편집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 단순히 다음 장을 쓰고 싶지 않아요. 이 책 전체를 다시 쓰고 싶어져요. 허영 때문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예요. 과거를 돌아봤을 때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더는 나를 표현하지 못하는 대사들이 있고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서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등장인물들이 보여요.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편집실이 필요해져요. 이 편집실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의식의 공간이에요. 어떤 때는 새벽의 책상이고 어떤 때는 샤워하면서 스스로와 나누는 대화고 혹은 목적 없이 걷는 한참의 산책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 온 이 삶이 정말 아직도 나를 나타내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태도예요. 그리고 이 질문은 삶의 방향을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타란티노는 한 장면이 진짜로 의미 있을 때까지 주저하지 않고 다시 쓰는 사람이에요. 캐릭터를 삭제하고 대사를 바꾸고 장면 순서를 통째로 뒤집어요. 초고에 집착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에게서 배워야 할 건 바로 이것이에요.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몰랐던 시절에 썼던 이야기를 굳이 계속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편집할 수 있어요. 다시 쓸 수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를 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비겁함이 아니에요. 진짜 용기예요. 왜냐하면 다시 쓰려면 오랫동안 나를 설명해왔던 내 일부와 이별해야 하거든요. 그때는 최선의 선택이었겠지만 지금의 나는 더 이상 거기에 맞지 않는 걸 인정하는 용기, 그걸 끊어내는 게 성숙한 편집이에요. 저도 그런 시기를 겪었어요. 겉보기엔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 영화 시나리오처럼 제 인생을 종이에 써보기로 했어요. 막을 나누고 등장인물을 정리하고 핵심 장면들을 떠올려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금의 내 삶은 예전의 나에게는 맞았지만 지금의 나는 이제 그 이야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장면을 잘랐고 인물을 정리했고 결정을 내렸어요. 세상을 바꾼 건 아니지만 제 인생의 시나리오를 바꿨어요. 인생의 편집은 이렇게 이뤄져요. 조용하게 내면 깊은 곳에서 혼자서 그 누구도 그 편집실에 당신과 함께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도 당신만큼 그 장면들을 다시 떠올릴 때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어갈지, 어디를 수정할지, 어디에서 끝낼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그리고 이 힘은 해방감을 줘요. 내 이야기를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피해자였던 과거에서 벗어나는 순간을 만들어주죠.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히 기억해야 해요. 편집이 완벽함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모든 걸 고칠 필요도 없고 과거의 어떤 장도 지워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 장들은 존재했어요. 그 순간들은 당신을 가르쳤고 지금의 당신이 서 있는 바닥이 되어줬어요. 편집은 너그러워야 해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도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다시 구성하는 작업, 더 진실되고 더 의식적이며 더 살아있는
미래를 향한 이야기. 그리고 이 편집실은 서두름의 공간이 아니라 멈춤의 공간이에요. 다시 듣고, 다시 살피고, 다시 묻는 시간. 내일 새로운 장면을 쓸 수 있다면 그건 어떤 장면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단할 필요가 없어요. 변화는 익숙한 말을 하지 않는 데서 올 수도 있고, 오래된 습관 하나를 내려놓는 데서 올 수도 있고,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을 비로소 느껴주는 데서 시작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당신은 선택할 수 있어요. 수정할 수 있고,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더 이상 자기 이야기가 아닌 시나리오를 살지 않아도 돼요. 이 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단조롭던 일상이 창작이 돼요. 당신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 되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다음 움직임이 시작돼요. 당신이 피해자가 아닌 주인공으로서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는 순간, 더는 숨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쓰기 시작하는 순간, 진심으로, 피로로, 그리고 진실로 삶은 계속 작은 수정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작가의 자리에 앉아 전체 시나리오를 다시 써도 돼요. 그리고 그 제작성은 모든 걸 없애는 게 아니에요. 타란티노처럼 쓰는 것, 혼돈을 예술로 바꾸는 것, 정돈되지 않은 장면, 긴 대사, 아무도 감히 쓰지 못할 이야기들. 그게 오히려 진짜 당신이기 때문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떨까요? 얼마나 많은 부분을 세상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당신의 이야기에서 지워왔나요? 얼마나 많은 진실을 순하게 바꿔서 세상에 내보냈나요? 타란티노의 방식은 과장이 아니에요. 검열 없는 진실이에요. 자신의 이야기를 향해 말하는 거죠. 이게 내 아픔이야. 이게 내 어조야. 이게 내 방식이야. 그리고 나는 이 방식대로 쓸 거야. 그는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공식을 따르지 않았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썼어요. 그저 만들었어요. 그저 감히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의 삶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영혼을 담은 대담함. 다른 사람의 시나리오를 따라 쓰는 걸 멈추고 당신만의 이야기를 비로소 쓰기 시작하는 용기. 왜냐하면 당신의 이야기는 그 누구도 대신 쓸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당신이 정말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선택을 책임지는 것이에요. 아팠던 장면들을 받아들이고 당신에게 흔적을 남긴 인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 모든 장면이 깔끔할 필요 없고 모든 시기가 해피엔딩일 필요도 없어요. 삶의 시나리오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려 할 때보다 나와의 일관성을 추구할 때 훨씬 더 강력해져요. 타란티노는 결코 과감한 편집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중심 인물을 죽이기도 하고 이야기의 구조를 완전히 뒤집기도 했죠. 지금의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그런 과감함일지 몰라요.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캐릭터를 죽이고 진짜 존재하기 위해 태어난 캐릭터에게 무대를 넘겨주는 것. 지금 이 순간도 그 진짜 자아는 내면 어딘가에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 장면을 책임질게 라고 말해주길. 물론 두려워요. 시나리오를 바꾼다는 건 보이지 않는 약속들을 깨는 일이고 어떤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에요. 때로는 관객을 잃게 되죠. 하지만 그 대신 자유를 얻어요. 진정성을 얻어요. 온전한 나를 되찾아요. 그리고 정말이에요. 자기 진실에 따라 살기 시작하면 삶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장면들이 바뀌고 관계가 정렬되고 시간의 흐름조차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그 펜을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완벽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실수는 있을 거고 수정도 있을 거고 고민도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진심으로 쓰인 단 한마디가 당신을 살고 싶은 삶에 더 가까이 데려다줘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해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신은 알게 돼요. 그래, 나는 지금 길 위에 있구나. 그 무엇보다 강력한 건 자기 영혼에 맞게 사는 삶이에요. 물론 다시 쓰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트라우마, 후회, 상실. 하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이야기를 지탱해주는 장면이 될 수 있어요. 없애야 할 건 없어요. 재구성하면 돼요. 심지어 고통조차. 이게 바로 타란티노의 방식이죠. 혼돈을 창작으로, 피를 상징으로,
붕괴를 부활의 서사로 바꾸는 방식. 어쩌면 오늘이 바로 그걸 시작하기에 딱 좋은 시점일지도 몰라요. 결말을 몰라도 괜찮아요. 전체 플롯이 없어도 돼요. 다만 이제는 더 이상 남들이 기대하는 이야기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정하세요. 비록 떨리더라도, 비록 혼란스럽더라도, 비록 이게 맞는지 확신이 없더라도 그게 바로 살아볼 만한 유일한 이야기예요. 당신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당신 손에는 이미 펜이 쥐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주할 시간이에요. 당신을 가장 오래 묶어놓았던 그 거짓말과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게 반복되던 목소리.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바로 그 거짓말. 그리고 그 아래에 숨어있는 진짜 진실에 대해 이제 함께 이야기해보려 해요. 가장 위험한 거짓말 중 하나는 이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겉으로는 신중함 같고 논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쩔 땐 영적인 직감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본질은 두려움이에요. 보장 없이 행동하는 게 무서운 것, 실패하는 게 두려운 것, 혹은 진짜 잘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까봐 겁이 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미루고 또 한 번 이유를 붙여요. 조금만 더 준비하고 이번 휴가 지나고 다 정리되면 그때. 그 사이 삶은 조용히 되돌릴 수 없이 지나가요. 이 적절한 때라는 환상은 우리를 멈춰 세워요. 왜냐하면 그때는 절대 오지 않으니까요. 항상 무언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경제적인 고민, 감정적인 혼란, 불리한 상황들. 머리는 언제나 우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익숙한 곳에 붙들어두려 해요. 비록 그게 당신을 조금씩 죽이고 있다 해도 불편함은 진짜예요. 그렇지만 멈춰있는 게 지나가는 것보다 더 쉬워 보여요. 하지만 그건 정말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 장면을 보면 항상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 앞에는 넘실대는 바다. 그 중간엔 혼란에 빠진 사람들, 모든 게 막혀있던 그 절박한 순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아무 해답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고 단지 걸어가라. 혼돈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길은 움직일 때 열린다. 당신은 몇 번이나 신호를 기다렸나요? 사실 그 신호는 이미 당신이 느끼고 있는 불편함이었는데 아픔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며 결정을 미뤘던 적이 몇 번인가요? 그런데 그 아픔이야말로 당신을 밀어주는 손이었는데 기다리는 것이 언제나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때로는 자기 자신을 저버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나아가야 하는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진실은 이거예요. 아무도 완벽히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아무도 끝을 알면서 여정을 시작하지 않아요. 아무도 모든 답을 가진 채 새로운 사이클로 들어서지 않아요. 움직임은 명확함 다음에 오는 게 아니에요. 명확함은 움직임 다음에 와요.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도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때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답이 하나씩 떠오르고 당신의 힘이 모습을 드러내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은 이 말을 믿게 될 거예요. 내 삶은 내가 다시 쓰는 이야기야.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결정 하나, 정리 하나. 전에 늘 아니오라고 하던 곳에 처음으로 예라고 말하는 것. 수년간 미뤄왔던 아니오를 마침내 입 밖으로 꺼내는 것.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여야 해요. 당신의 것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관성을 끊는 그 단 하나의 순간만으로도 오랜 거짓말의 주문이 풀리거든요. 언젠가는 때가 올 거야. 조금만 더 준비되면. 그런 말들로 우리는 참 많이 자기 자신을 밀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변화들은 확신이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을 때 일어나지 않았나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을 때, 선택지가 없을 때. 그래서 결국 필요한 걸 했던 그 순간, 그 힘은 지금도 당신 안에 있어요. 단지 당신이 다시 그 힘을 불러내주길 기다릴 뿐. 그리고 만약 지금 당신이 떠나야 할 것과 다가와야 할 것 사이에 서 있다고 느낀다면 그 흔들림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의심은
과정의 일부예요. 다만 그 의심 속에 너무 오래 머물지만 마세요. 고요함 속에 새로 태어나려는 감각이 있어요. 불안 뒤에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진짜 생명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라고 결심하는 그 아주 단순한 선택이 바로 당신의 급진적인 책임의 시작이에요.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인정하는 것. 왜냐면 변화의 힘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눌 건 바로 이 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느 순간 진실은 그 자체로 무게를 갖고 당신 앞에 선명하게 나타나요. 이 삶은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어. 당신의 고통을 누군가 대신 받아 의미로 바꿔줄 사람은 없어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끌고 가줄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이 사실은 처음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동시에 가장 큰 해방이기도 해요. 왜냐면 당신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모든 가능성 역시 자신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오랫동안 당신은 아마 누군가를 기다렸을 거예요. 신호, 사랑, 조언, 밀어주는 손.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의미는 있어요. 하지만 당신 안쪽을 가로질러 지나가야 할 그 여정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당신의 침묵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의 불면의 무게를 정확히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이 바로 시작이에요. 이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천문이에요. 물론 두려워요. 모든 탓을 외부에서 지우고 나면 남는 건 나와 거울뿐. 내가 만든 선택들, 내가 걸어온 길, 내가 미뤄온 결정들. 하지만 바로 그 마주침 속에 전환의 가능성이 숨어 있어요. 왜냐면 당신이 변화가 외부로부터 오기를 기다리는 한 계속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신은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저 자기 중심에서 잠시 멀어진 상태일 뿐. 이 급진적인 책임은 세상이 말하는 책임과는 달라요. 모든 걸 짊어지라는 뜻도 스스로를 영웅처럼 만들라는 뜻도 아니에요. 이건 훨씬 더 섬세하고 훨씬 더 깊은 책임감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에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기대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방향으로 삶을 움직여가는 것. 니체는 말했죠.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한다. 짧지만 매일의 용기를 요구하는 말이에요. 진짜 내가 되려면 어떤 기대는 실망시켜야 하고 쉬운 길에는 아니라고 말해야 해요. 어떤 인물들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면 그 대가로 얻는 건 진정성이니까요. 그리고 자기 진실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보다 강력한 존재는 없어요. 이 책임은 영적인 책임이기도 해요. 자기 진실을 살아가는 건 그 자체로 기도예요. 나는 이 삶이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선언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소중하다고 믿는 거. 내 존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걸 신뢰하는 것. 그 믿음이 주변을 바꿔요. 내가 변하면 세상은 억지로 바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조정되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이 책임은 인내도 요구해요. 이건 경주가 아니에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여정이 아니에요. 모든 게 멈춘 것처럼 보여도 영혼과 맺은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계속 살아내는 것. 어둠 속에서도 나에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걱정 마세요. 아직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모르겠다고 해도 괜찮아요. 이 여정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에요. 정직한 선택 하나하나, 진짜 발걸음 하나하나가 당신을 더 가까이 데려가요. 그렇게 세상이 조금씩 숨쉬기 쉬운 공간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이전엔 낯설었던 세상이 이제는 지금의 당신과 더 잘 어울리는 곳이 되어가요. 만약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다면 이제 기다리는 건 그만해야겠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겠다. 그건 끝이 아니에요. 그건 귀환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로, 자기 이야기로, 자기 길로.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의 걸음 하나하나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가 실려요. 진짜로 살겠다는 결심의 무게.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자기 이야기를 정직하게 책임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어 세상이 응답하기 시작하죠. 마법처럼이 아니라 일관성으로 당신이 안에서 정렬되면 바깥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우주의 조용한 응답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모든 게 바뀌는 그 순간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해요. 그 순간은 팻말도 없고 불꽃놀이도 없어요. 대부분은 익숙한 방의 고요함 속에서, 새벽의 침묵 속에서 당신이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쉬고 더는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바로 그 찰나에 찾아와요. 작아 보이죠? 하지만 바로 거기서 한 삶이 다시 쓰이기 시작해요. 그건 정말 미묘한 순간이에요.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작지만 그 안엔 엄청난 힘이 담겨 있어요.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고 다음 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불분명하지만 더는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해진 상태.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모든 진짜 변화는 그렇게 시작돼요. 조용한 이제 그만해서 아주 개인적인 결정에서 거울 속 자신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당신은 여전히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같은 두려움 안에 있어요. 하지만 내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무언가가 다시 자리를 잡았고 어딘가에서 열쇠 하나가 돌아갔어요. 세상은 아직 같을 수 있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 새벽을 맞이하기 전에 당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당신 안엔 존재감이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가 형성되고 있어요. 이 에너지가 모든 걸 바꿔요. 현실을 마법처럼 바꾸는 게 아니라 당신을 바꾸기 때문에 당신의 선택 방식, 당신의 반응, 당신의 말투, 당신이 세상 안에서 공간을 차지하는 방식, 작은 것들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모든 걸 바꿔요. 당신은 더 이상 애원하지 않고 선언하기 시작해요. 도망치지 않고 자리를 잡아요. 숨지 않고 스스로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아직 해답은 없지만 이미 용기는 생긴 상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용기란 요란한 용맹이 아니에요. 조용한 정직함, 침묵 속에서의 일관성, 도망가지 않고 그 모든 감정을 끝까지 느끼고 그럼에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힘, 숨 쉬고 가만히 있으면서도 계속 가기로 선택하는 힘, 더 진실하게, 더 온전히, 더 깊이 있게. 아마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당장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여전히 스토리는 돌아가고 사람들은 똑같은 불평을 하고 익숙한 분위기는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알아요. 당신은 다른 시간대에 도달했다는 걸, 다른 주파수, 다른 감각 안에 있다는 걸. 당신은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누군가 환영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의 영혼은 이미 그 땅의 단단함을 발밑에서 느끼고 있으니까요. 이 상징적인 밤, 모든 게 바뀌는 그 밤은 주변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당신의 중심을 바꿔요. 그리고 중심이 바뀌면 세상은 거기에 맞춰 조정되기 시작해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의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식이 생긴 순간부터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말해요. 내일도 모든 게 똑같아 보여도 외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이 전환점을 축하하세요. 당신은 새로운 서사의 시작점에 서 있어요. 인생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은 아무도 보지 못할지 몰라도 당신과 당신의 영혼 사이에서 이미 성립됐어요. 변화는 이미 일어났고 움직임은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한 당신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작고 단순한 부탁이 있어요. 이 과정을 존중해 주세요. 작은 선택들로, 진심 어린 몸짓으로, 필요할 땐 침묵으로, 필요한 순간엔 단호함으로. 그리고 만약 이 말들이 진실처럼 느껴졌다면, 무언가 당신 안을 건드렸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건 단순한 알림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다는 신호예요. 이건 그저 대화가 아니에요. 하나의 부름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이미 느끼고 있죠. 이 메시지가 여기까지 온 건 우연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걸 기억해야 했어요. 이 고요 속의 의미를, 이 가르침이 아니라 당신 안에 진실을 비추는 말들을. 당신은 더 많은 답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답을 살아낼 용기가 필요할 뿐. 그리고 만약 오늘, 딱 오늘 하루만이라도 당신 안에서 무언가 바뀌었다고 느낀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걸로 모든 게 의미 있어요. 이 영상이 당신을 움직였다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작고 단순한 행동 하나로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은 사람들, 다시 쓰기 시작할 준비가 된 영혼들,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 걷고 싶다면 채널 구독도 해주세요. 곧 훨씬 더 깊이 있는 공간을 열 거예요. 그 전환을 더 명확하게, 더 온전하게 함께 살아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그룹 멘토링. 진짜일 거예요. 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준비됐다면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곧 이곳에서 자세한 소식 전할게요. 그러니 알림도 켜두세요. 지금은 그저 숨을 들이쉬고 내면을 바라보고 조용히 들어보세요. 모든 걸 바꾸는 그 밤은 오늘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밤이 필요로 하는 전부는 당신이, 당신의 영혼이 부르는 소리에 진짜로 존재하는 거예요. 곧 다시 만나요. 더 많은 진실로, 더 많은 용기로, 그리고 더 많은 생명력으로.